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기사를 하나 제가 좀 받아봤는데요. 제가 예전에 이미 다뤘던 내용이 기사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자 친구 많은 동네에서 자라면 더 많은 소득 올릴 확률이 높다. 성인 됐을 때 소득이 약 20% 많다. 이 기사가 원래 보시면 좀 긴데요. 어쨌건 연구진이 만들어냈는데 결론이 뭐냐면은 가난한 친구가 부자 동네에 가서 거기서 성장을 하면서 부자 동네 친구들을 가지고 있으면 추적을 해보니까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벌더라. 이게 검증이 됐다라는 내용이에요. 예민할 수 있죠. 그리고 누군가 봤을 때는 되게 싫어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이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제 컨텐츠 때문에 믿는다는 게 아니라 제 경험이 있거든요. 제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나는 가능한 앞으로 좀 가능한 부자들과 어울리고 싶다. 부자들을 그만 미워하고 싶다. 배워야겠다. 라고 느낀 계기가 있습니다. 저는 계기가 있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의 인생의 아픔을 어떻게 알겠어요. 타고나게 저보다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각자의 어려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어려움을 다 알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사고 저는 그런 계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부자 동네에서 자라지 못했어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잘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남자는 친구가 많아야 된다. 친구가 보증수표다. 사람이 두루두루 어울릴 줄 알아야 된다를 봤을 때 저는 거의 뭐 100점 만점에 10점짜리겠죠. 할 말 없고 저는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많이 추천드렸던 책이 있죠. 사이토 다카시 혼자 있는 시간의 힘. 그 내용을 좋아하고 제가 그 책만 10번 넘게 읽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10번이지 책 10번 하면 읽어보세요. 좋아하지 않는 책이요. 좋아하는 책이 아니면 10번 못 읽어. 근데 책을 읽으면서 와 좋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하거든요. 뭐 세이노의 가르침도 있고 몇 권 있는데 참 성신재 선생님의 스토리도 마찬가지고 정말 좋아하는 게 많습니다. 어쨌건 저는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고 지금 그렇게 어울리는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를 얼마나 싫어할지 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메일 보낸 친구도 있는데요. 어,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옛날처럼 무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 개발업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취업이 되게 안 되는 시기에 취업을 나섰다가 대기업이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용을 써서 대기업을 갔는데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개발업을 맡았었습니다. 근데 개발업을 맡으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들어가면 공채는 개발업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일단 점장을 시켜요, 여러분. 그 가게 직영점 점포에 보내서 점장을 시켜요. 그냥 무조건. 점장을 하면 아르바이트생을 못 구하면 편의점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아르바이트생을 못 구하면은 그냥 거기서 알바생 것까지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든 돌려야 돼요, 그 가게를. 내가 사장이 아닌데 직원인데 그냥 거기를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바생을 못 뽑으면 내 잘못인 거고 알바생이 도망을 가도 내 책임인 거예요. 뭐 그거는 좋다 이거예요. 제가 취업을 했고 저는 한번 일을 맡으면 최선을 다해요. 그때 제가 아마 좋은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처음 발령 받았던 데가 명륜동이었어요. 명륜동인데 뭐 가난한 동네 아니에요. 근데 아파트는 없죠. 아파트도 없고 거기 자리가 참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마로니에 공원 아시죠? 그러니까 대학로가 어떠냐면 잘 살으시는 분들이 와서 데이트도 하시지만 예술하는 분도 계시고 노숙자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대학생들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근데 확실히 말씀드리는 건 부촌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숙자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노숙자분이 들어오셨는데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이상했는데 이 직원이니까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함부로 할 수는 없는데 그 삼각김밥 같은 진열대, 냉장 진열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다 소변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변을 보시고 물건을 잡아서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쫓아가서 이거를 저지를 하고 물건을 다시 받아와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결국 저한테 돌아온 거는 좋은 평가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골치 아프잖아요. 그분이랑 얽혀서 골치 아프고 이게 형사적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그리고 제가 최악이었던 게 그 다음날 알바생이 안 나왔어요. 그게 새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트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모닝이 안 나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람이랑 싸우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여기서 얘기는 다 못할 지경이지만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분이었어요. 저는 그날 일을 당할 뻔했어요. 밖에 쫓아나갔다가. 그래서 그분 오줌 싼 거 다 치우고, 그리고 퇴근 못 해요. 알바생이 안 오면. 그럼 또 아침에 그거를 하고. 그리고 뭐 너무 다 많아서 나열하기 다 어려운데, 그때부터 이제 쿠폰이란 게 있었어요. 요새 쿠폰충이라고 부르나요? 그러니까 와서 이분 일을 처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분은 제 기억에 그 학생은 와서 뭘 이렇게 돈 내고 사 먹은 적이 없어요. 쿠폰을 어디서 이렇게 뭘 이상한 이벤트 같은 걸 가져오는데 그게 안 되면 또 싸워야 되고 좀 마음에 안 들면 저기 본사에다가 민원 올리고 이랬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당연한 거지만 회사는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고 입에도 못 담을 일들도 겪었어요. 정말 별의별 분이 다 있어요. 취객이 오고 노숙자분이 오고 학생 중에서 돈이 없이 오는 분도 계시고 좋은 분도 계세요. 좋은 분도 계신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는 뭔가 여유가 없었어요.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저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뭐 하나요? 그 회사 이미지에 먹칠할 순 없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발령지가 어디였냐면은 한남동이었어요. 유엔빌리지. 그래서 제가 그 근무 당시에 제일 많이 뵀던 연예인분이 이영애 씨예요. 남편분이랑 같이 오셨었거든요. 연예인분도 많이 오시는데 일단 거기는 일단 좀 이런 말 죄송한데 많이 팔리는 아이스크림 류 자체가 달라요. 거긴 하겐다즈가 많이 팔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명륜동에서 겪었던 일 중에서 거의 겪은 게 없어요. 일단은 노숙자가 없어요. 학생도 없어요. 와서 결제하고 팁 주고 가세요. 그리고 와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리고 거기 대사관들 있잖아요. 학생들이 와요. 학생들이 오면은 물건을 훔치는 게 아니라 명륜동은 훔치거든요. 훔치는 게 아니라 와서 영어로 대화해요. 전 애들이 미국 애들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한국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에서부터 성인까지 오는 분들이 다 너무 다른 거예요. 앞에 잠깐 롤스로이스 세우고 딱 들어와가지고 이 물건 쭉 가져가고 팁 주시고 이러니까 팁이 좋았다는 건 싫었다는 뜻은 아닌데 팁이 지금 제 얘기의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인간이니까 이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충격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왜 내가 알고 있던 그 악마 같은 부자애들은 왜 이렇게 나한테 가식인가? 근데 가식인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사람이랑 싸우고 물건 훔쳐가는 거 잡으러 다니고 물건 훔쳐간 거 여러분 돈으로 떼우고 이러면은 속에서 이 악이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입장 바꿔서 남이 싼 오줌 치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이 싼 오줌 치운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진짜로. 그게 어떤 병균이 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 사람을 내가 저지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의 민원 내면 내가 불려가고 그런데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약간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아예 제 인식이 바뀐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 어머님이나 아버님들이 좋은 동네로 가려고 하는데 요새 사실 거기 월세가 많이 오르고 전세가 올라서 강남이 더 강남다워진다고 영상을 찍은 적이 있잖아요. 전 그런 것들이 되게 안 좋아서 저는 전세를 제일 좋아했던 이유 중에 뭐냐면 내 능력을 벗어난 지역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을 넘어선 지역의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아이 교육을 되게 잘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열심히 벌어야겠지만 어쨌건 기회인데 기회의 사다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사법고시 없어지고 로스쿨 생기니까 어디 좀 공평한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정말 그 생각 드세요? 사법고시 없어지고 로스쿨 생기니까 사회적으로 낭비도 줄고 사회가 더 공평해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밖에 나가보면 저도 로펌이랑 거래를 하지만요. 여러분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을 로펌 출신보다 훨씬 더 높은 돈을 주고 고용하시더만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가 저는 잘 적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가 맞다 틀리다 막 이런 거보다는 저의 이런 경험 때문에 부자를 더 좋아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끌어가는 이 채널에 나온 내용은 거의 제 주변에 저보다 훨씬 잘 나가시는 부자부들을 보고 벤치마킹하거나 그분들에게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배워나가는 단계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자들은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자산과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런 유전자가 대대손손 물려지면서 일반인은 따라갈 수조차 없는 그런 자산이 쌓이는 건데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그 DNA를 베끼거나 그 부자들의 마인드를 베끼면 저도 대대손손 부가 쌓일 것이고 저거를 못 베끼고 옛날에 제가 알고 있던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베끼면은
저는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내용을 봤을 때는 제 지인인 것 같아요. 제 지인인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한번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좀 형편이 괜찮아진 다음에 사귄 지인이 있고 옛날에 정말 힘들 때 만나던 지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이건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형편없이 살 때 있죠. 그분들은 저를 공격을 해요. 못마땅하시겠죠. 그리고 제가 좀 일정 이상 잘 나간 다음에 사귀신 분들은 저를 응원을 해요. 왜? 본인들도 바쁘거든요. 그냥 저도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계속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이제 노선을 바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미운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삶은 어떤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데 그분들이랑 어울리면서 과연 뭘 얻고 있는지,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부자가 여러분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로 별로인지 한번 좀 직간접적으로 한번 어울려 보세요, 여러분. 한번 어울려 보세요. 다시 한번 들으시고 기분 나쁘셨으면 사과를 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